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이게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본격적으로 레임덕도 시작되는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조국과 관련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압박도 이 윤석열의 칼날이 조국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그 칼날이 잘못하다가는 다른 데로 휘두를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여론을 등에 입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점 이 칼날을 조국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드디어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있구나,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리얼미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돼 있는 그 지지율을 이번에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번에 발표한 리얼미터의 국정 수행과 관련돼 있는 지지율인데, 가장 최근에 3주차, 9월 3주차를 보게 되니까 부정평가 자체가 53%, 긍정평가가 43.8%인데 43.8%라는 거는 역대 최하치입니다. 우리가 항상 리얼미터의 이런 여론조사나 아니면 이제 또 뭐 어디에서 하는 여론조사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거 조작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도치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왜곡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게 이 통계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라고 한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힘이 강력했으면,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저 권력의 힘이 완전히 강력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런 식의 국정과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못 내겠죠. 자, 그러면은 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우리가 유의미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연령대별로 조금 나타나는 지지율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30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부정평가가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11.8%나 부정적인 평가가 늘었고요. 그래서 총 부정평가가 48.8%가 됐고, 20대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늘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래부터 이미 부정평가가 50%가 넘고 있는 상태였고, 40대가 조금 문제네요. 4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부정평가가 42.1%밖에 안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3.2%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도 2.5%밖에 증가를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부정평가가 55.3%에 다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조금 간단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원래 20, 30대 이 비율이 이 보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좀 꼰대 같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연령대가 20, 30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자체가 싫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비율이 20, 30대인데, 이 20, 30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가, 특히 30대에서 가장 많이 이번에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가 됐고, 20대 같은 경우도 50%가 넘게끔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보수가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한들 20, 30대를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20, 30대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등을 돌린 것, 특히 30대가 이번에 가장 많이 등을 돌릴 이유는 간단하겠죠. 조국의 딸과 관련돼 있는 입시 비리, 그게 아마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4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점차적으로 이제 또 공략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지금 상황에서 20, 30대가 저런 식으로 많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가 내년에 있는 그 총선을 생각해 봤었을 때도 이것도 과연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미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미 세상에 대한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딱 보더라도 아시는 거예요. 50대만 되더라도 저거 안 되겠다, 좀 대통령 깜낭도 안 되는 놈이네 라고 이미 판단이 다 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대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20, 30대에 대한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라는 게 이미 조국부터 시작해서 이런 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됐건 경향신문이 됐건 JTBC조차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조국 그 사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낸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 언론사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뽑아놓은 것처럼 아시아 경제 픽이라든지 데일리안이라든지 쿠키
MBC 뉴스라든지 영남일보라든지 뭐 노컷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저 기사들이 쓰고 있는 약간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장 최하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금방 생각하기가 쉽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나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네. 국정평가에 대해 가지고 역대 최하였다. 이번에 가장 많이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이겠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뭐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시국 선언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촛불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촛불 집회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언론이 안 다루겠다라고 한다면 안 다뤄버릴 수도 있을 텐데 보시는 바처럼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 조국 사태에 대한 촛불을 든다. 교수들도 같은 경우도 조국 사태 촉구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는 걸 감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삭발식을 했었을 때 이제 그 포토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짤이라고 하나? 이게 막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저 짤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비장한 결의라고 삭발까지 했는데 이를 희화하고 게리 올드만 뭐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저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바가 있고 홍준표 전 대표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떤 우리가 보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대의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런 식으로 희화가 된다면 묻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염려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20, 30대나 이번에 30대가 제일 많이 부정적인 평가가 늘었는데 20, 30대가 보수가 이미 보수적인 이념이 장착이 돼 있는 사람이 봤었을 때 보수란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20, 30대가 과연 설득이 될 것인가 내년 총선 전까지 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야 이미 뭐 보수적인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수라는 건 이래야 돼 보수라는 건 진정성 있는 보수라는 건 이래야 돼 라고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20, 30대 이 사람들도 과연 이 얘기에 기구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좀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는 조국의 딸과 관련돼 있는 입시비리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당 지지율만 보더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주 연속해서 증가를 해가지고 32%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38.2%로 격차가 지금 6% 정도로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 가지고 삭발을 거행한 거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보수적인 어떤 진짜 보수라는 건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관심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보시면은요 황교안과 관련돼 있는 연관 검색어가 합성이에요. 패러디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봤었을 때 일반 시민들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 황교안 대표가 어떤 대의를 가지고 했냐 이거보다도 황교안 대표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주 목적, 주 어떤 거 관심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 가지고 보수라는 건 이래야 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나를 세워 가지고 비판할 필요가 있냐? 황교안 대표가 저런 식으로 희화되고 있고 패러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즐거운 소식 한 가지가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김재원 의원이 수십 페이지 정시 모집 100% 법률화를 발의했다. 저는 저거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있을 때 한국의 어떤 입시 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것이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조국의 어떤 딸 사태 이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자유한국당은 있잖아 정시 100%를 주장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라는 것을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김재현 의원의 저 지금 법률안 발의는 저게 뭐 통과가 되거나 안 되거나 떠나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일반 대중,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만 보고 뽑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만을 가지고서 자유한국당을 싫어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될까? 보수라는 것은 이래야 돼. 야, 보수라는 것, 순혈주의라는 것은 이래야 돼.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20, 30대 층을 잘 생각해 보면서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가까이 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또 끝내라고 또 이렇게 띵 소리가 또 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